형이 죽었다고요? 네,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이웃분이 신고해서 발견됐어요.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집도 월세로 살고 계셨고. 그런데 이 개를 어떻게 할까요? 재무는 잠시 망설였지만 형이 아끼던 개를 버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네, 형님도 기뻐하실 것 같네요. 장군아, 이제 나랑 살아야 해. 형님은 이제 없어. 인천 남구의 오래된 철물점, 낡은 간판 아래로 저물어가는 해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재문은 계산대 앞에서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어느새 그의 어깨를 구부려 놓았습니다. 오늘도 파리만 날리는구나. 재무는 낡은 장부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엔 동네 사람들도 큰 마트로 가서 물건을 사고 철물점을 찾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 철물점에서 두 아이를 키웠고 아내와 함께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재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재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과 박민수입니다. 형님분, 이재수 씨가 자택에서 사망하신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이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에 재무는 멍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형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가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이 죽었다고요? 재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사이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형의 얼굴을 본 것이 언제였던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네,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이웃분이 신고해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형님 댁에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요. 혹시 맡아 키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재무는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어서도 날 부르지 않은 내게만 달랑 남겨놓고 어쩌라는 거야. 경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형 이재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어진 채 혼자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발견된 것은 오직 진돗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장군이라고 목줄에 적혀 있고 수컷입니다. 재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과의 마지막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퉜던 그날이었습니다. 형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죽으면 제삿날도 오지 마라. 그 말이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무는 빈 철물점 안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적막해 보였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소식보다도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잊고 살았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해 봤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 이야기는 집에서도 금기어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재무는 가게 문을 잠그고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지, 혼자 어떻게 살았을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 정말 혼자 갔구나. 재문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형이 혼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재무는 오랜만에 소주를 2잔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한 잔 더 많이 마신 것이었습니다. 형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문은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재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형과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떠올려 보니 15년 전 아버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 문제로 형과 크게 다퉜던 일이 있었습니다. 형 재수는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집과 땅을 모두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문아, 너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잖아. 나는 평생 부모님 곁에서 모셨어. 그때 형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형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부모님을 모셨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문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나름대로 효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그래도 반반이 맞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재문이 이렇게 말하자 형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네가 지금 나한테 법 이야기를 하는 거야? 30년 넘게 혼자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반반 나누자고? 그날의 말다툼은 정말 격렬했습니다. 형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이야기했고 재문은 자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격해져서 평소에 하지 않을 말들까지 쏟아냈습니다. 형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부모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재문의 이 말에 형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때 재문은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대로 하자. 하지만 기억해둬. 나 죽으면 제삿날도 오지 마라. 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형제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문은 몇 번 형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문도 점점 형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화를 풀면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형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재문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문은 형의 안부를 궁금해했지만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형이 혼자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재문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도 형은 소식을 몰랐을 것입니다. 재문도 형의 근황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형이 아픈 적이 있었는지 외로웠는지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가 갈라져서 15년을 남남처럼 살았다니. 그 시간 동안 둘 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차가 서울 외곽에 도착했을 때 재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곧 형이 살던 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순간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입니다라고 안내했을 때 재문은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살던 흔적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재문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형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재문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 그 끝에 형이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문 씨시죠? 수고하십니다. 박민수 형사는 재문과 악수를 나누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계집이 있었고 그 앞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재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장군이입니다. 형님이 키우던 개죠. 털색은 흰색과 갈색이 섞여 있었고 눈빛이 예리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와도 짖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참 얌전하네요. 형님과 많이 닮았나 봅니다. 재문은 쓸쓸하게 웃으며 장군이를 바라봤습니다. 형도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형은 항상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형이 살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다운 깔끔함이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깔끔하게 사셨더라고요. 집안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유언장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몇 개 있었는데 잔고는 조회해봐야 알 것 같고 정말 검소하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재문은 형의 침실을 둘러봤습니다.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오셨는데 잠시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박 형사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법무사를 하는 김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과는 가끔 법적인 상담을 받던 사이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문에게 설명했습니다. 형 재수는 평소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상담을 받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님께서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걔만큼은 친자식처럼 아끼셨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재문은 장군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장군이는 여전히 마당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집도 월세로 살고 계셨고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안 됩니다. 정말 검소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평생 혼자 살며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형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남기지 않으셔서 혹시 맡아 키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고 아내도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이 아끼던 개를 버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재문이 이렇게 말하자 장군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재문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재문은 장군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얌전히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장군아, 이제 나랑 살아야 해. 형님은 이제 없어. 재문은 백미러로 장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형이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아쉬운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문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정말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 그리고 개 한 마리만이 형의 유일한 가족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형, 정말 외롭게 살았구나. 형이 남긴 것은 정말 장군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다른 재산도 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개 한 마리가 형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형의 장례는 3일장으로 조용히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서 재문과 아내, 그리고 몇몇 이웃분들만이 참석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탓에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형, 미안해. 마지막에라도 형다운 장례를 치러주지 못해서. 재문은 형의 영정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형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온 재문은 장군이를 마당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개를 키우는 것을 반대했지만 형의 유일한 유산이라는 말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래도 집 안으로는 들이지 마세요. 털 빠지고 냄새나고. 아내의 당부에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이도 마당에서 지내는 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집에서도 마당에서 지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장군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용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얌전히 지냈습니다. 재문은 생각보다 개 키우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군이에게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의 집에서 데려온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목욕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저게 냄새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아내가 빨래를 널다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장군이 근처로 가면 특유의 개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러게 형이 언제 마지막으로 목욕시켰는지 모르겠네. 재문도 장군이의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장군이를 목욕시키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재문은 마당에서 큰 대야에 물을 받았습니다. 장군이는 물을 보자 조금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장군아, 이리 와. 목욕하자. 냄새가 너무나. 처음에 장군이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재문이 부드럽게 달래자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더럽네. 네 주인이 너를 언제 마지막으로 목욕시켰을까? 장군이의 털은 생각보다 많이 더러웠습니다. 특히 목 부분이 더러워서 목줄까지 벗겨서 함께 씻기로 했습니다. 목줄도 좀 씻어야겠다. 목줄을 벗기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줄의 금속 고리 부분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나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재문은 목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금속으로 된 작은 구슬 같은 고리였는데 만져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장식품 같아 보였지만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호기심에 나사를 돌려보니 갑자기 열렸습니다. 고리 안에서 작은 USB가 튀어나왔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USB였습니다. 재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형이 이걸 개 목줄에 숨겨놨다고? 재문은 USB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USB였지만 개의 목줄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방수 처리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장군이가 털을 털며 재문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해진 장군이는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털색도 원래보다 훨씬 밝고 윤기가 났습니다.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좋네. 그런데 이 USB는 뭘까? 재문은 형이 왜 이런 것을 개 목줄에 숨겨놨는지 궁금했습니다. 평생 꼼꼼했던 형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형이 뭘 숨겨놨을까? 재문은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아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형이 왜 이런 것을 숨겨놨을까요?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은 이재문 앞으로 가족이었습니다. 재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 문서 파일, 그리고 이상한 이름의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재문은 어떤 파일부터 열어봐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말... 재문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형이 무엇을 남겨뒀는지 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15년 만에 형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라니. 장군이는 마당에서 털을 말리며 가끔 재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장군아, 고마워. 네 덕분에 이걸 찾았네. 재문은 창문 너머로 장군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형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전해준 것입니다. 재문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형 재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몰라보게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재문아. 형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장군이가 제 역할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재문은 화면 속 형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의 표정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널 평생 미워한 척했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사실 네가 아픈 적은 없는지, 장사는 잘 되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어. 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네 큰아들 대학 졸업식 너 몰래 다녀왔다. 차마 나설 수 없어서 뒤쪽에서 지켜만 보고 왔어. 너무 자랑스러워 보였고 네가 얼마나 기뻤는지 다 느껴지더라. 재문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아들 졸업식에 왔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애 결혼식 때도 갔었다. 호텔 로비에서 멀리서 봤지. 예쁘게 잘 키웠더구나. 네 며느리도 참 착해 보이고. 형은 15년 동안 재문의 인생을 몰래 지켜봤던 것입니다. 연락을 끊었지만 마음만은 늘 동생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해, 재문아.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자존심 때문에 15년을 허송세월 보냈네. 형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재문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사실 나도 외롭게 살지는 않았어. 장군이가 있었거든. 이 녀석이 내 전부였어. 아들이자 친구였지. 2017년생이니까 올해 7살이 되었구나. 화면 속에서 늠름한 장군이가 형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이 장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재문은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문서 파일에는 자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문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금괴 3kg, 월세 보증금 2억,
상가 건물 2채, 차명 주식 2억, 그리고 모든 자산이 이재문 앞으로 되어 있다는 공증 위임장까지 있었습니다. 형이 이런 돈이 있었다고? 어떻게? 재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월세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서를 열어보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형은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투자했고 10년 전부터는 주식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며 자산을 불려왔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재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숨기고 가난하게 사는 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형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자산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왜 이런 걸 숨겼냐고 물어볼 텐데. 형은 마치 재문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져.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싸웠는지 생각해봐. 결국 돈 때문이었잖아. 형의 말에 재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가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지. 언젠가 너에게 줄 생각으로. 형은 15년 동안 동생을 위해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 말입니다. 네 아이들 교육비, 결혼 비용, 그리고 네가 편하게 노후를 보낼 돈까지 다 계산해뒀어. 이제 이 모든 게 다 네 거란다. 재문은 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편으론 화가 났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그런 고생을 했을까? 화나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너와 돈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는 건 싫었거든. 형은 정말로 재문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에서 형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장군이를 잘 돌봐줘. 피를 나누지만 않았지. 나에겐 가족이나 다름없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가끔 내 생각이 나면 미워하지 말고 그냥 형이 바보였다고 생각해라. 영상이 끝나고 재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두 형제.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밖에서 장군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문은 창문을 열고 장군이를 불렀습니다. 장군아, 이리 와. 고마워. 장군이는 꼬리를 흔들며 재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전해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재문은 컴퓨터 화면을 끄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이 남긴 영상과 자산 목록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말일까? 재문은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형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을까요? 왜 월세로 살았을까요? 왜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지냈을까요?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재문은 도저히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알았어. 재문은 대답은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밥맛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재문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형님 일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재문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형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재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널 평생 미워한 척했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정말일까요?
형이 정말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형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무는 USB에 있던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증 위임장도 있고 은행 서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재무는 형이 진작 말하지 않은 것이 갑자기 너무 화가 났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했는지. 왜 그랬어, 형? 왜 혼자서 그렇게 살았어? 재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형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재무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USB에 있던 계좌번호로 잔액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고객님,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으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재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재무는 철물점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장군이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장군아, 네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니? 장군이는 재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재문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형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함께 놀던 시절, 형이 자신을 돌봐주던 시절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형이 정말 날 사랑했었었나? 재무는 사진 속 형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동생을 지켜주려고 했던 형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형은 정말 좋은 형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 그리움, 미안함, 화,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무는 장군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는 가만히 재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마치 형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재무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형과 함께 찍었던 옛날 영상들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지 쌓인 테이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재생해 봤습니다. 화면에 젊은 시절의 형과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형은 항상 재문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놀 때도 항상 동생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이 정말 날 아꼈었구나. 재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형이 15년 동안 자신을 지켜본 것도 돈을 모은 것도 모든 것이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그때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재무는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형만큼이나 고집이 세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도 재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의 영상을 다시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형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재무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 속 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재무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형이었습니다.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문아, 이제 그만 울어. 형이 이렇게 네 곁에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재문은 마음을 정리하고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이 남긴 서류들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어제 형 일로 뵀던 이재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재문은 형이 남긴 USB와 그 안의 내용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놀라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는 USB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공증 위임장과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상입니다. 형님께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이재문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문은 이제야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쳐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형님께서 동생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보네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에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문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서류들을 보고 나서야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이런 큰 일을 혼자 고민했어요?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그날 저녁 재문은 두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깜짝 놀라며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큰아버지가 그런 일을? 큰아들은 큰아버지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졸업식에 큰아버지가 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때 일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를 그리워하셨나 봐요. 작은아들도 결혼식 이야기를 듣고 뭉클해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멀리서나마 자신들을 지켜봐 줬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가족회의 결과 형의 유산은 의미 있게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문의 노후 자금으로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으니 우리도 의미 있게 써야죠. 아내의 말에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형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온 가족이 형의 집을 찾았습니다. 형이 살던 곳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군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형의 집에 도착하자 장군이가 반갑게 뛰어다녔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다시 찾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큰아버지가 사셨구나. 아들들도 함께 와서 형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검소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보며 형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형의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 장군이는 계속 안방 벽장 앞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장군이가 왜 저기서 안 떠나지? 재문이 궁금해서 벽장을 열어봤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물건은 정리되었지만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재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재문은 이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아, 이 사진. 어린 시절 형이 용돈을 모아서 사진관에서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형이 우리 형제 사진 하나 찍자고 해서 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형의 손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생과 함께. 재문은 오래되어 빛바랜 글귀를 읽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이 자신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메시지였습니다. 형의 일기장을 열어보니 형이 마지막 몇 년간 쓴 일기였습니다. 허락 없이 보는 것이 미안했지만 형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몇 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재문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철물점 앞을 지나가 보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형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문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문은 가족들에게 사진과 글귀를 보여줬습니다. 큰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셨구나. 모든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형의 마지막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군이는 사진을 본 후에야 벽장 앞을 떠났습니다. 마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재문은 형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돌아가고 재문과 장군이만 남았습니다. 형, 이제 알겠어. 형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했고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재문은 형이 살던 방에서 조용히 형을 그리워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기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재문은 형의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형의 추억이 될 만한 물건들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추억들이었습니다. 여보, 형 물건들 중에서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버님의 추억들인데 함부로 버릴 수는 없죠. 아내도 재문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형의 물건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보관해야 했습니다. 재문은 가족들과 함께 형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은 정리했지만 오래된 사진첩들과 의미 있는 물건들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두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은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가족 사진들도 모두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들 정말 소중하겠네요. 큰아들이 형의 사진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문과 형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문은 문간방 한쪽에 형의 추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선반에 형의 사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을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형이 아끼던 작은 시계와 만년필, 그리고 형이 직접 만든 목공예품 몇 개도 함께 진열했습니다. 형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형,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거야. 재문은 형의 사진을 선반 위에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장군이도 형의 물건들이 오자 반가워했습니다. 형의 냄새가 나는 시계를 킁킁거리며 주인을 그리워했습니다. 형, 오늘도 수고했어. 매일 저녁 재문은 형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철물점에서 있었던 일, 가족들의 소식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재문은 형의 공간에 앉아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어디선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 나 이제 알겠어. 형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 가족이라는 걸 다시 알게 해준 거였지. 장군이는 조용히 재문 곁에 앉아 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명 형의 미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재문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형이 남긴 사랑을 느끼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과 단절됐던 15년의 세월은 아팠지만 그 끝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문은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미안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절대 싸우지 말자. 형에게 가장 좋은 친구 같은 동생이 되어줄게. 그때는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할게, 형. 재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형, 나 이제 너무 든든해. 형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우리 아이들도 모두 형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 정말 고마워. 장군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재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형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문은 가장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문아, 다음 생에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자. 형이 더 좋은 형이 되어줄게.